안녕하세요. A1 인스티튜트 안유신입니다. 제가 산업 트렌드를 다루는 영상을 제작할 때마다 너무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다 보면 저도 잘 모르고 주제가 조금 엇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범위의 특정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피지컬 AI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SAT 준비 ett-test.com에서 하시는데요. 완전히 새롭게 업데이트된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오셔서 연습을 해보시면 그 어디에서도 경험하시지 못한 최대의 효율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피지컬 AI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면 AI의 진화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우리 챗GPT 모먼트라고 하는 LLM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었죠. 가장 이제 유명한 것으로 챗GPT가 있을 수 있고 X의 그록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이런 식으로 매우 많은 large language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면 매우 좋은 수준의 답을 알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바로 이 에이전트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단순히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뿐만 아니고 행동까지 할 수 있게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8월 달에 휴가를 가야 되는데 가장 날씨가 좋은 주는 언제니? 하면은 알려줄 거예요. 아, 그럼 그 주에 내가 어디 하와이 같은 데서 호텔을 잡고 싶은데 제일 평점이 높고 좋은 호텔은 어떤 거지? 하면 추천까지 해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거기에 예약 좀 해줘.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들어가서 예약을 하기도 하고 혹은 에이전트 종류에 따라서 진짜로 전화를 한 다음에 사람처럼 예약까지 하는 그런 에이전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예약까지 하게 되고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결과까지 이제 저희 이용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할 수 있게 발달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이 피지컬 AI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로봇이라고 불렀는데 이 AI가 탑재되어 있는 로봇을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명령하지 않고서도 집안일이라든지 어르신을 돌본다든지 아이를 돌본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주는 그러한 로봇들이 앞으로 활동을 할 것이고 이런 하이퍼스케일러 거대 기업들이 이 피지컬 AI의 표준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단순화시켜서 생각해보면 이 피지컬 AI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수 목적으로만 매우 발달된 로봇 그리고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봇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특수목적 로봇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면서 마켓이 가장 큰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수술하는 로봇, 자동차 공장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로봇, 농장에서 일하는 로봇, 그 다음에 배송 로봇 등등등 특수 목적을 하는 그런 로봇들이 매우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 사실 현재 이것은 거의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쓰이고 있고 이미 많은 작업 현장들에서 많은 노동자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개발 중인 것이 이 다목적 그런 로봇인데 그걸 우리가 사람과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죠. 결국에는 산업 현장에서 이러한 로봇들이 더욱더 발달해서 지속적으로 쓰일 것이고 대부분의 로봇들은 이러한 형태들로 이제 진화해 갈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상하셨듯이 이 로봇의 시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데서 이렇게 23년에 조사한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7년 동안에 이 로봇의 덴서티가 더블로 늘어났다. 이것은 특수목적 로봇들에 해당하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팩토리에서 일하는 거니까요. 와, 한국 엄청 많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이 범용 로봇인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 마켓 사이즈를 예상해보면 지금 현재 25년을 기준으로 해서 단 5년밖에 안 지나는 건데도 매년 적어도 17.5%가 매년 계속 마켓 사이즈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는데 기관에 따라서는 거의 20% 후반대의 성장성을 보인다고 예측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마켓이 커지고 있는 시장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 범용 로봇인 휴머노이드 로봇을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로봇의 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진짜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하드웨어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소프트웨어 안에서는 이 로봇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핵심 뇌 같은 곳이 필요할 텐데 운영체제가 필요할 것이고요. 모터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카메라라든지 기어도 있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부품이 요즘은 액추에이터라는 것인데 그것은 관절마다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러한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드웨어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로봇의 뇌 부분에 해당하는 운영체제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회사를 크게 3개의 회사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로는 오픈 로보틱스라고 해서 이들의 제품 이름은 ROS2입니다. 그리고 AI 시대의 대표 기업으로 대표되는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아이잭이라는 이 OS를 개발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FSD 코어라는 이 OS를 지금 현재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그 알파벳 산하의 회사니까 구글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엔비디아, 이건 테슬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예전에 컴퓨터를 만들거나 스마트폰을 만들 때보다 훨씬 더 진화한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기업들만이 이 OS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각각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개방형, 폐쇄형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이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만들었으니까 업계의 스탠다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이 업계를 전부 다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거를 일단 다 서버라고 막 퍼뜨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하드웨어도 다 만들 줄 아니까 수직 계열화라고 하죠. 수직 계열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안 나눠주고 나만 할 거야. 지금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가 좋아하는 기업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OS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요. 엔비디아의 코스모스라는 것이 있고 아이작 랩이라는 것이 있고 피지컬 AI 데이터셋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냥 도서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엄청난 데이터셋들이 모여있는 도서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는 이 동영상이 실제로 카메라로 찍은 것이 아니고 엔비디아가 구축해 놓은 가상의 3D 월드를 꼭 마치 카메라가 찍은 것처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 명령어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어떻게 써 있는 거냐면 화학 공장을 둘러보고 있는 키가 1m 정도 되는 로봇 이 촬영을 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프롬프트를 제시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아웃풋이 돼서 나오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공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3D 세계의 가상현실을 구축해 놓은 것이 바로 코스모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그 아이잭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옴니버스라는 가상의 세계에서 코스모스에서 그 가상의 공간을 가져온 다음에 로봇들을 여기서 계속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이 물을 따르는 작업을 연습시키고 싶으면 사실은 진짜로 로봇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도 따라보고 이렇게도 따라보고 자세를 바꿔보면서 수만 번을 실제로 해본 다음에 그것을 수정하고 데이터를 수정하는 과정을 수만 번 반복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물리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가상의 세계에서 실제 로봇이 아닌 가상의 로봇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것을 계속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이것을 수만 번씩 연습을 해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 면에서 시간 면에서 엄청나게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어떤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 같은 데에다가 심어 넣어도 작동을 할 수 있게 이들이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회사에다 나눠주게 된다고 하면 그 회사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 로봇에다가 이렇게 이식을 해본 다음에 잘 작동하는지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방형이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깃허브에 들어가면 이게 아이작 랩에서 이 연습한 동작들이 탑재되어 있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조금 더 고도화된 그런 정보는 완전 개방형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선택된
회사들에게만 나눠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하드웨어에다가 심을 수만 있다고 하면 여기 업계 표준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크게 지금 가장 유망한 회사가 5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리고 어질리티 로보틱스, 피규어 AI, 유니트리 로보틱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5개의 회사가 가장 지금 이 유망한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엔비디아의 아이잭이 벌써 이 4회사에다가 이 OS를 공급해서 이들이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이 가상에서 연습한 데이터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마치 현실에서 연습을 한 것처럼 잘 정착이 되어서 잘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테슬라는 제가 왜 따로 써놨냐면 이 테슬라는 엔비디아의 아이작 OS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만든 소프트웨어, 아까 말씀드린 FSD 코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하드웨어도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옵티머스라는 하드웨어도 아주 완성도 있게 잘 만들었고, 지금 현재로는 이런 식으로 연합이 되어 있지만 가장 기술 극단에 있는 것은 현재는 테슬라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역사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19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오면서 이 개인 퍼스널 컴퓨터 PC가 엄청나게 보급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일어났던 현상, 그리고 2000년도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서 스마트폰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일어날 과정들이 거의 다 똑같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자, 우리 퍼스널 컴퓨터에서도 하드웨어 부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컴퓨터 회사들이 있었고요. 이게 1980년대부터 84년 가면서 84, 87년입니다. 개수가 점점 적어지죠. 그리고 90년대로 왔을 때 IBM이 점유율이 엄청나게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마지막에는 IBM과 맥킨토시, IBM과 애플 2개의 회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계 표준을 만들게 되면 시장을 장악할 수가 있는 장악력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 하드웨어,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에 대해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운영체제들이 만들어지고 하드웨어에 넣으려고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 이제 남아있는 것은 안드로이드, 여기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윈도우, 그리고 iOS, 이 아이폰의 iOS, 나머지도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몇몇의 OS가 세상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크게 양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OS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그리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삼성폰이 거의 시장을 지배했고, 그거랑 다른 부분에서는 이 애플이 혼자서 이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혼자 다 해먹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거 보시면 이 회사랑 이 회사는 다른 회사인 거고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플로우로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비슷하게 안에 들어가 있는 OS도 자기네 거, 그리고 하드웨어도 자기네 거 해서 지금 최고의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 이 OS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가 가장 선두에 있긴 하지만 아직 업계 표준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계 표준이 등장을 할 것이고, 안드로이드처럼. 그리고 이제 이 하드웨어, 진짜 이 로봇을 만드는 이 회사는 어떤 회사가 될지 정말 모르겠는데, 이 회사도 몇몇 개의 회사가 업계 표준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OS를 만드는 회사 한두 개가 혹은 하나가 이 마켓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몇몇 회사가 장악을 할 건데요. 여러분, 예전에 컴퓨터 시대일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그리고 이 스마트폰 시대일 때는 애플, 아이폰이 계속 독점 이슈에 많이 시달렸었죠. 앱스토어에다가 편향적으로 오픈하거나 아니면은 윈도우에다가 뭔가를 껴 팔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독점화된 회사가 갑질을 했다, 이런 식의 이슈가 있었는데, 만약 피지컬 AI 시장이 이런 식으로 양분된다고 하면 몇몇 회사가 거의 독점 가까이 할 테니까 또 독점의 이슈 때문에 막 소송도 가고 그럴 게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소프트웨어 안에다가 이제 앱처럼, 지금 스마트폰의 앱처럼
특별한 기능만 매우 특화되어 있는, 뭐 예를 들면 이 앱을 깔면 이 로봇이 이제 바느질을 엄청나게 잘하게 될 거예요. 이런 앱을 서로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가정에 하나씩 있는 로봇에다가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적용하고, 이러한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대 기업들은 이렇게 자기네들이 업계 표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보다 작은 규모의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서비스를 프로덕트화해서 끼워서 팔게 되는 이러한 미래가 그려질 거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컴퓨터가 보급화되던 시대,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던 시대와 비슷하게 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보급화가 되면서 이런 양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발전하는 속도가 예전 PC와 예전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보고 싶은데요. 이 각각의 파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필드나 전공, 이런 것들도 관련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빠르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의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주 중요한 부품인 액추에이터, 이게 이 로봇 생산의 거의 50% 비용을 가져간다고 할 만큼 중요한 이러한 부품도 다 이런 메이저들을 하면 만들 수가 있는 그런 메이저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드웨어들이 이런 메이저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로봇들이 움직이려면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중심을 못 잡아서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센서와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필드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고, 이 뇌에 해당하는 OS를 만들거나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및 로직들을 공부하고 싶다면 이러한 것들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메이저들도 굉장히 각광받는 메이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조금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필드입니다. 자, 그럼 저희 ETT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